to 연주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사 시간. 먹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더욱 맛있습니다. 새로워진 신라면 블랙. 블랙 먹어볼래? 라샤 디오피앙가 라도라 소르테 리 소스피디 라리베르타. 감사합니다. 예이. 네, 오늘은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곡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은 1685에서 1759 독일 작곡가입니다.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으로 국적을 옮겨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런던에 머물며 오페라 리날도를 선보였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리날도가 우리가 오늘 배울 오페라죠. 그런데 핸델은 영국 여왕의 총애를 받으며 활동을 했으나 이제 이 영국 앤 여왕이 물러나면서 예전 독일 군주를 영국의 새로운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전에 원래 독일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왔으니 독일과는 조금 껄끄러운 사이였겠죠. 따라서 위기가 핸델에게 와요. 그래서 핸델은 이 새 독일 군주의 뱃놀이 소식을 듣고 이 악단을 배에 띄워서 수상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이에 왕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스럽죠.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이후 오페라 작곡을 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갔으나 오페라의 인기가 시들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유.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고 준비 기간이 짧은 종교 합창곡 오라토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오페라는 노래, 연기, 의상, 무대장치, 관현악을 포함하는 모든 큰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오라토리오는 작은 규모의 오페라로 성경 내용을 노래합니다. 따라서 오라토리오가 비용도 적게 들고 준비 기간도 짧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라토리오를 많이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만들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메시아의 유명한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자, 핸델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1685에서 1759. 자, 이걸로 우리가 시대를 알 수 있죠. 무슨 시대인가요? 네, 바로크 시대입니다. 1600에서 1750. 그리고 핸델은 독일 출생의 영국 작곡가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쓴 곡들이 대부분이고요. 대표 작품에서 리날도 보이시죠? 오페라 리날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곡의 느낌, 가수의 성별, 음역대에 유의하며 울게 하소서를 한번 감상해 봅시다. 악곡의 느낌은 어땠어요? 가수의 성별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음역대가 높았나요? 낮았나요?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은 기뻤어요? 아니면 슬펐어요? 네, 슬펐어요. 성별은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네, 남자였어요. 그런데 음역대는 높았어요? 낮았어요? 네, 높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렇게 남자가 높은 음역대를 갖고 이렇게 슬픈 노래를 슬프게 부를 수 있었던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장르 중 하나인데 이 리날도는 바로 오페라 세리아예요. 이 오페라 세리아가 무엇이냐면 세리아는
심각한 또는 진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페라 극의 내용도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심각한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왕과 귀족들을 칭송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크 시대가 절대 왕정 시기이며 이들의 후원을 받아 오페라가 작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화려함과 과시를 부려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는데 노래에서도 가수의 기교를 통하여 이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왕과 귀족들은 화려함과 이렇게 기교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 자신의 화려함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은 높은 음역대가 되게 화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남자 아이들을 거세하여 카스트라토라고 그렇게 높은 음역대를 만드는 가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자, 카스트라토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카스트라토는 남성 거세 가수로 라틴어의 동사 거세하다에서 나온 말이며 변성기 전의 소년을 거세하면 성인이 된 후에도 높은 음역대의 소프라노나 알토의 성역, 음역대를 지닌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봤던 동영상에서도 성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음역대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어린 시절에 거세를 했기 때문이죠. 중세까지 교회에서 여성을 찔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소년 시절에 변성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썼고요. 16세기 이후 가톨릭 성당에서 많이 쓰였으며 17, 18세기의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도 많이 쓰였고 하지만 그 이후 성당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금지시켰고 오페라에서도 19세기 이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핸델 리날도는 이 바로크 시대 1600에서 1750 사이에 작곡된 곡이기 때문에 카스트라토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였죠. 따라서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그렇게 높은 음역대의 여자 역할을 이 카스트라토가 맡게 된 것입니다. 자, 오페라 리날도의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총사령관, 최고 대장 고프레도가 있었고 고프레도의 딸인 알미레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프레도 밑에 리날도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날도 장군과 알미레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 고프레도가 자기 밑에 있는 리날도 장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면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예루살렘이란 지역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뺏어오면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날도는 알미레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점령하고 있는 왕 아르간테와 리날도는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간테는 이 전쟁에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 하냐? 우리 잠깐 휴전을 하자. 3일만 잠깐 쉬자. 해서 리날도는 알겠다고 합니다. 자, 이 아르간테는 마법사 아르미다한테 가서 제가 전쟁을 할 자신이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다는 아르간테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 도와주는 방식이 좀 이상했어요. 납치를 합니다. 그 리날도 장군의 약혼자인 알미레나를. 근데 얘 납치를 한 걸로 모자라 아까 그 도와달라고 한 예루살렘 성지를 점령하고 있는 왕 아르간테가 알미레나한테 구애를 합니다. 결혼을 하자고. 근데 알미레나는 뭐라고 말하냐? 싫다. 나를 울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까 그 노래예요. 결국 리날도 장군은 알미레나를 구출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아까 구애를 했는데 이제 싫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리날도 장군을 막 기다리고 이 슬픔을 노래한 내용인데 나를 울게 하소서 이 잔혹한 운명에 한탄으로 자유를 그리네. 납치를 당했으니까 슬픔아 무서워라. 내 고통을 이 속박을 오직 비탄을 통해서 납치를 당했고 리날도 장군아 날 빨리 찾으러 와라. 나는 왜 납치당했는가? 너무 슬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한번 곡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곡의 형식을 파악을 할 건데 여러분 이런 악보를 보면 어떤 순서로 연주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설마 이것을 fine이라고 읽는 사람은 없겠죠? 네, 다카포 알핀의 형식인데 자 먼저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여기까지 연주를 하고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네, 다시 처음으로 가서 5, 6까지 연주하고 여기는 이제 연주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게 바로 다카포 알핀의 형식이죠. 이게 이제 여기 울게하소서에도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피네가 있고 다카포 알피네가 있죠. 그럼 여기서 끝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자세히 보면 A, B, 그 다음에 다시 A로 돌아가는 ABA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카포 아리아 형식인데요. 17세기 말엽부터 18세기에 걸쳐 사용된 전형적인 아리아 형식입니다. 이때를 보니까 1600에서 1750년대의 바로크 시대가 연상이 되네요. ABA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부분인 바로 이 부분은 가수가 즉흥적으로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부분은 조성 박자 템포가 A와 대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시작하는 이 A 부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B 부분은 조성 박자 템포가 A와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A로 돌아왔을 때는 이게 A, B 하고 다시 여기 A로 돌아왔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가수가 즉흥적으로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전체를 쭉 들어볼 건데 처음에 요 A를 연주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B로 넘어갔을 때 조성 박자 템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다시 여기 A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다시 가수가 기교를 넣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잘 들으셨죠? 또 여러분 감상 수행평가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은 면대면 수업에서 이루어지겠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교생 선생님께서 수업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남은 수업 열심히 듣고 우리는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안녕!